근데 아파트도 주택도 그러고 좋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좋은 위치에. 점점 인구가 줄어들면서 거꾸로 아이러니하게 인구 밀도가 점점 높아져요. 사람이 모일 만한 곳에 주택이나 아파트를 사야지 그런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수익을 볼 수가 있죠. 주택은 나중에는 반드시 오를 거예요. 근데 반드시 인구가 많이 모일 만한 곳에 위치해 아파트를 청약을 받아서 들어요. 청약을 받아서. 제가 벤츠를 다 타보고. 아니 근데 차량이 길구만. 네. 이게 사람이 네. 투자를 해야 돈을 좀 벌 수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은 당연히 월급만으로 돈을 모을 수가 없는 거고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사장들일지라도 토지든 주식이든 이 재테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부자가 되는 거지 그들이 매일 벌어들이는 수익만으로는 솔직히 될 수가 없어요. 소장님은? 저 같은 경우도 적게 버는 쪽은 솔직히 아니죠. 중개 자체도 저희는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한 부동산이고요. 소장님 소유의 토지가 예. 몇 평이 있다? 아 그거는 오픈 가능하십니까? 아 그거는 오픈하기가 힘듭니다. 너무 많아서.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주식도 잘하세요? 나는 원래 금융회사에 있었어요. 아, 금융회사에서 있어요? 주식 같은 경우도 원래는 당연히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해서 보는 게 안정적이고 수익이 나요. 부동산이랑 주식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요, 일반 서민들이 부동산을 하는 게 좀 더 나을 수가 있어요. 그 일반 분들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보이는 수익, 그때그때 차트를 매일 들여다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벌어들인 수익을 많이 까먹고 결국은 나중에 이렇게 바라봤을 때 그 마이너스가 되거나 아니면 제로섬이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부동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주식보다 수익이 없을 수도 있는데 부동산은 거꾸로 그 거래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그 땅을 계속 보유하게 돼요. 그 부동산을 보유하다가 본인이 그 팔 시점이 되는 때는 언제냐면은요, 수익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벌 때 이제 부동산들이 권유할 때가 있거나 내가 주변 시세를 알아봤는데 시세가 많이 올랐어요. 그때 팔게 돼요. 부동산이 그런 쪽에서는 뭐랄까 말 그대로 부동산이기 때문에 거래가 활발하지 않고 매매가 힘들 수는 있지만 본인 재산을 실질적으로 마이너스에서 날릴 확률은 훨씬 적기 때문에요, 부동산이 좀 더 안정적이고 돈을 재테크하기에는 확률적으로 더 높죠, 일반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그러면 주식도 마찬가지로 부동산을 가졌다는 마음으로다가 아주 오랫동안 가지고 근데 있으면... 사람이 간사한 게 주식은 클릭 하나로 거래가 가능해지니까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저금을 하더라도 저금하다가 적금 깨가지고 그냥 본인 돈 쓰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아, 그럼요. 근데 부동산은 대출을 받아서 내가 뽑아 먹을지언정 파는 경우가 의외로 드물어요. 잘 안 팔죠. 그래가지고 부자가 돼요. 그분들이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은 그래서 부자가 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네. 솔깃했습니다. 예. 도착입니까? 예, 도착했습니다. 지금 요 땅입니까? 예,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땅이 요 땅이고요. 요 땅은 지금 현재 토지주가 공장 창고를 지어가지고 그 5억 원에 매매를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현재 이 땅의 지목은 답인 상태고요. 이 땅의 건축주가 농지전용부담금부터 해서 토목공사,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전부 받고 건축 시공까지 해가지고 매매를 할 예정인 부지고요. 이 땅이 지금 제가 볼 때 건축주가 5억 5천 정도 선에서 매매를 할 예정이에요. 그럼 5억 5천에서 하면은 실질적으로 자본금이 20% 정도만 있으면 되거든요. 진짜 소자본으로 할 수 있네요. 예,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데 여튼 등기 비용이랑 수수료 포함하면은 한 1억 5천 정도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투자는 가능하고요. 여기는 건축주는 매매를 진행하지만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이거를 받아서 임대를 진행하면서 임대 수익을 얻으면서 나중에 시세 차익을 보면 되는 땅이에요. 건축까지 포함해 가지고 지금 5억 5천에 매매를 한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괜찮은 거 아니에요?
예, 그 자본으로 해가지고 임대를 맞춰서 나중에 시세차. 여기는 지금 봉양 IC 나중에 생기는 용암 IC는 2023년에 개통 예정인데요. 용암 IC가 현재는 개통이 안 됐지만 또 불구하고 봉양 IC만으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땅이에요. 여기가 지금 공업지역 안쪽에 있는 자연 칠흑지구고요. 여기는 건축 면적이 바닥 면적 건폐율이 60%까지 나오는 땅이고요. 이렇게 작은 땅에다가 한 동 지어가지고 임차 들어오는 수요가 상당히 많은 토지예요. 그 한 동이 위치적으로 몇 평 정도예요? 한 동은 저는 60평이죠. 60평. 예상 임대료 60평 새 건물 기준에는 평당 2만 원씩이고요. 거기에 이제 가설을 한 40평 정도 지어가지고 100평 정도 이렇게 뽑으면은 160만 원에서 180만 원 사이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나면 일단 이자 비용은 충분히 뽑아낼 수 있는 단계거든요. 이자 비용을 일단 뽑으면서 향후에 시세 차익을 충분히 볼 수 있는 땅이에요. 공실만 없다면. 예. 근데 여기는 공실 나기가 힘든 위치예요. 위치적으로 봉영 IC가 인근에 있고 덕정, 옥정의 인근에 있는 부지예요. 출퇴근 접근성도 좋고요. 지금 바로 옆에도 이제 공업지역이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제조하시는 분들, 공장 창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위치세요. 그럼 공장을 올리면 저런 공장처럼 되는 거예요? 조립식으로? 네. 조립식이 평당 400이라고 들었는데 아닙니다. 건축 비용이 판넬은요, 건축 비용이 250만 원 그 안쪽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평당이요? 예. 아, 예. 특수한 용도로 사용할 땐 그 이상이 될 수는 있지만요. 네. 대부분 250만 원은 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 좋은 땅 보여줘서 감사합니다. 다음 땅으로 예. 저기 고고싱 한 번만 활기차게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예. 고고싱. 저희 어머님이 예. 고흥에다가 땅을 8년 전에 사셨는데 예. 한 1억 주고 사셨대요. 예. 아직도 1억이래요. 아. 근데 많죠. 안 팔린대요 또. 예. 내놨는데. 그러니까 너무 함부로 사면 안 돼요. 연예인들도 막 기획 사기 이런 거 당하고 하잖아요. 예. 그게 모두가 그냥 욕심에서 그 말도 안 되는 땅을 싸게 살려고 하는 욕심. 땅이 매물이 나오는 게 시세에 맞춰서 나오지, 시세보다 비싼 땅은 있을지언정 시세보다 싼 땅은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때 그 시점에 그 땅이 그 값어치에 맞게 대부분의 땅들은 나와요. 흔히 부동산에서 얘기한 눈먼 땅 있잖아요. 손님들이 눈먼 땅 찾아달라고 그러는데 눈먼 땅은 없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눈먼 땅을 너무 강조를 하는 부동산들은 그렇게 잘못 사시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일반인들은 절대적인 금액 안에서 바라봐요. 주변에 실거래가가 예를 들면은 100만 원에 됐다고 하면은 내 땅이 120만 원에 나왔어요. 그러면은 너무 비싸게 나온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게 판단을 하면 땅이 오를 거냐 안 오를 거냐 그 안에서 판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상승할 만한 좋은 땅들은 현재의 호가보다 더 높게 나올 수뿐이 없어요. 전원주택은 요즘 인기 없죠? 아니요, 전원주택이 거꾸로 지금 날씨 풀리면서요 찾는 수요가 엄청 많아요. 그럼 오늘 시간이 안 돼서 못 보여주지만 다음번에 한번. 예, 다음번에 오시면 방금 전에 보여드린 저 봉양동 땅도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보여줄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 좀 넓은데요? 예. 위에 땅 밑에 땅인데 아하. 내려서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는 땅이 부지가 실질적으로 대략 300평 정도 되는 땅이고요. 이 땅은 계획관리랑 고정관리가 반반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다가는 뭐 창고 공장도 안 칠 수는 있지만은 이 땅은 지금 동남향에 있는 땅이고 실질적으로 그 전원주택을 지어서 살기에도 나쁘지는 않아요. 이 땅을 사서 집을 지어서 일단 사시다가 향후에 도심지로 들어가고 싶으시면은 여기에 공장 창고를 지어서 수익을 얻으셔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 땅은 3km 이내에 옥정 IC가 있어요. 그래서 IC간 거리도 가깝고 이 IC를 타고 가면 포천, 양주 오가는데 5분도 안 걸리는 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포천 쪽에서도 그러고 양주 쪽에서도 그러고 위치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땅이에요. 지금 땅을 보니까 뭔가 좀 다져놓은 느낌?
예, 이 땅은 아까 그 땅이랑 틀리게 토목공사가 기본적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이 땅에는 단독주택으로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놓은 땅이고요. 이 땅에 사시는 분이 뭐 다른 용도로 쓰실 거면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이 토지주께서 인허가 용도 변경을 해서 매매를 충분히 해주실 수 있는 분이고요. 투자 자본이 얼마가 있어야 됩니까? 매매 가액은 6억 원 정도 선이고요. 여기에 지금 공장 만약에 창고 같은 거 한동 안 쳐가지고 임대를 맞추려고 그러면은 한 7억 2, 3천만 원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이제 대출을 받고 뭐 하고 그러면은 재반역권상 한 2억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돼요. 공장을 세우려면은 토지 매입 대금 포함을 해서 예, 내가 2억이 있어야 공장까지 올릴 수가 있다. 예, 제 전화 한 통. 아, 예. 여보세요. 근데 양주 사람들은 예. 소주를 안 먹는다고 그러던데 양주만 먹는다 그러는데 맞나요?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잘 해주셨는데 예. 다음번에는 시청자분들이 아주 궁금해할 만한 예쁜 전원주택 예, 그건 뭐 얼마든지 제가 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원주택 중개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다음번에는 아리따운 저희 직원들이랑 같이 해서 전원주택 소개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리따운 분들은 없던데